변호사님 좀 보셨습니까? 이런 헌재에서 진행된 윤석열 피청구인의 발언이나 아니면은 양측의 공방 아니면 증인들의 증언들 네네. 좀 보셨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보셨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뭐 그냥 세부적으로 이제 전 과정들을 이제 보지는 안 했거나 못 했고요. 네. 또 중요한 뭐 국면들이 음. 봐서 뭐 사안의 명백성이 있기 때문에 네. 그 피소추인 내지는 피청구인의 그런 변호인들의 변론조차도 너무나 궁색하죠. 어떻게 탄핵소추 사유, 즉 비상계엄과 그 계엄령의 이런 선포와 그 실행 행위들이 그 뭐 군인들이 이제 국회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있는데 가고 또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행위들, 일단 그것까지만 보면 그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의 법률에 위반되는 것들이 그게 이제 헌법적 쟁점인데요. 네. 그 유무 그런 사유의 존재 유무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증거가 너무나 궁색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그 주장들을 찾아가고 심지어 정말 증인의 신빙성을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네, 또 그렇죠.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태도 증거라는 게 네, 있죠. 태도 증거. 태도 증거 이런 부분들은 그 오랜 이 법대위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요. 그 피고인들, 뭐 피소추인들 마찬가지죠. 피소추자, 피청구인도 이런 태도, 그 각 변론과 증인 과정에 어떠한 태도, 몸짓과 동작과 표정을 지는 것, 그것도 보나요? 이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거든요. 예를 오늘 들어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예. 그때도 마찬가지이고요. 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의미도 뭐 보시기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. 또 일상 속의 커뮤니케이션에 그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어떤 말이 아니고 네. 그 사람의 어떤 표정, 음성들이 주는 정보들이 더 많다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이 탄핵 소추된 네. 그 검사들의 그 바른 태도와 속에서 국민들이 알잖아요. 그 교만함과 그 거짓된 이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의 문제점들 거기에서 형성된 직무용 인격들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. 여러 가지 뭐 의미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비해서 지금 변론 기일이 몇 회가 부여됐었죠? 지금 이제 오늘이 11회, 그러니까 10회차까지 길죠. 진행됐었죠. 많은 기일들이 부여가 됐고 충분한 발언 기회들이 그 방어 기회들을 이례적으로 정말 이례적 상당히 많이 충분히 기회가 부여된 사건이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. 네, 이미 뭐 이 재판관님들께서는 다 심증은 뭐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미. 네. 오늘 최종 변론은 그 심증을 더욱 굳혀주는 네. 이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래요. 뭐 저희 댓글 제가 뭐 공허한 얘기는 아닙니다. 네. 네. 댓글 보니까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이 편안해 보인다라는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변호사님의 이제 표정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안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뭐 폭풍화가 몰아쳐도 평화로운 거죠. 네. 네. 저희 시민들이 이 폭풍과 몰아치는 이 상황에 있어서도 정말 이 깨어 있고 이 네. 상황에 있어서 심지를 굳게 가지고 버티고 또 미래를 향해서 간다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네. 그런 결과가 또 헌재에 나올 것이고. 네, 역사 발전에 대한 믿음이고 하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난 거죠. 그러니까요. 그거는 뭐 사람들 분석하기에는 예. 그 사람이 무식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 행동에 나아갔다. 그런 네. 미신적인 망상에 대해서 빠졌다.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정말 하늘이 내린 헛발질 같은 거죠. 네. 네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아니 좀 약간 너무 일상의 언어로 말씀드렸네요. 네. 그러니까 이 법률적인 말씀을 드리죠. 네, 당시에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사태 일어난 다음에 계엄 선포된 다음에 우리 이제 시민들이 함께했고 또 헬기 착륙 시간도 좀 늦었고 계엄군이 미리 못 들어간 상황도 있었고 여러 고비마다 국명마다 보면은 정말 하늘이 도왔다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. 천운이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윤석열이 왜 그 시점에 계엄을 했고 계엄을 하면서 우리가
이거 확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뭐 홍장원, 곽종근 이런 증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저는 뭐 요즘 이제 노무현 대통령 뭐 진보의 미래 나오는 뭐 그 유로피언 드림 뭐 그분이 예. 이제 재직 시에는 바빠서 못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책이든 뭐 김대중 대통령 회고록이든 이영희 선생님 그 대화든 이런 책들 뭐 다산 선생님 책도 좀 그 읽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고 조금 전에 그 질문들을 좀 놓쳤네요. 책의 네. 내용들을 생각하다가 그 네. 책 내용을 생각하고 네, 계셨는데 네. 그분의 그만큼- 삶들이 막 이렇게 한꺼번에 오셔. 네. 그만큼 우리 이제 천운이라고 할 만큼 네, 네. 그 당시에 이제 계엄 사태 때 있었던 네. 헬기가 좀 늦게 도착하거나 그런 일도 있었고 네. 지금 뭐 홍장원 전 1차장이나 네. 아니면은 네.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증언해 줄 줄 누가 알았겠느냐. 네, 그거는 이제 그 진실의 힘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런 군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초석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잖아요. 네. 전체적인 깨어 있는 시민들이 워낙 많아졌고 그 깨어 있는 시민들이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맡은 바 그 책무와 네.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지만 22대 국회에서 그렇지만 그 민주 시민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윤석열을 그의 검찰 정권이고 기본적으로 부패 정부거든요. 이건 공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고 나의 어떤 사적 이익과 욕망을 실현하는 네. 이런 조직이었어요. 그러니까 부패 정부죠. 음. 검사 이 검찰 조직의 특수활동비를 하는 것도 이제 부패한 거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뭐 개인의 이제 대권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뭐 장모 대응 문건도 있고 그죠? 이런 것들이 이제 부패한 것의 이제 표현인데 네.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밀어붙이니까 겁이 나고 당황해서 이제 비상계엄들이 나온 거죠. 그리고 그 사회 군데군데 있는 그 깨어 있는 그 시민들의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들이 퍼져 나가는 거죠. 네, 그것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 강고히 하는 그런 겁니다. 언제든지 그 하드웨어적인 구조적인 제도 설계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고 네. 그걸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의지와 태도 그리고 표현들이 그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법원 개혁, 막 배심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재판하시는 분들보다 시민들이 재판받는 분들이 더 전문성이 더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. 상식도 더 풍부하시고 그렇네. 경험칙도 더 많아요. 네. 그렇지만 이 배심제라는 구조적인 개혁들 한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좋은 판결들을 해야 되죠.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져야죠.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어느 부장 지금 이제 법원장이 되셨던데 그 직무배제들을 이렇게 그 정지시키는 다시 대검으로 복귀시키는 결정 하나가 그 대통령을 만들게 되는 중요한 결정이거든요. 법원의 판단 네. 이런 결정들. 반면에 또 미국에서는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도 역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적 가치,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그런 포용력들이 미국의 힘이고 그 가치를 번영해 이런 민주적인 그런 희망들을 주는 것이잖아요. 네. 또 반면에 또 박문진 이사장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가처분 이런 것들이 MBC라는 공영 방송의 진실을 용기 있게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런 토속을 두는 거죠. 그런 좋은 결정과 판단을 내려주는 것도 중요한 거죠. 네. 그런 깨어 있는 시민들과 또 이제 고비고비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네.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렇게 내란 사태나 좀 어두운 이 국면을 지나가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. 네. 이 말씀이 이제 가슴에 와닿는데 사실은 이 변호사님의 이 책 검찰의 심장부에서 거기를 보면은 네. 뭐 군에 갔으면은 뭐 쿠데타 있을 거다 네, 그 얘기 맞습니다. 적어 두셨잖아요. 맞습니다. 듣고 근데 그 말씀 그때 네. 책에 썼던 그 얘기 그 쿠데타 네. 이게 지금 12월 3일 작년 12월 3일에 그대로 네. 현실로 나타난 셈이 돼가지고 저도 맞아 한동수 이 변호사님이 적어놓은 그 책의 그 일이 실현이 돼버렸네 저는 그런 생각 좀 했었어요. 네, 사실. 네, 맞습니다. 그래 기념 해서 사태를 이제 너무 보면서. 이제 충격적인 발언이라 예. 저는 이제 판사 출신 외부자이고 또 이제 약간
뭐 불교적 참선이든 내지는 그 신앙이든 간에 이런 또 관심들이 있어서 네. 그 발언들이 너무나 이제 그거는 이 되게 아주 잘 주의 깊게 들었었는데 그거 이제 그 업무수첩에다 기록을 했고 이제 예. 그 메모 그 기록한 거를 이제 뭐 방송사 측에도 이제 네. 전달해 드리긴 했었는데 음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기억들이 이제 맞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사람의 기억은 그 소실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계속 뭐 여러 차례 뭐 10차례 20차례 부르면서 당신 기억 맞아? 진짜 맞아? 다그치고.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예. 그 기억을 내고 하면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하죠. 이거는 미국 피의자 신문 기법에도 나와요. 현대적 심리적 기법이라. 그래서 과도한 소환들은 그 기억들을 왜곡시켜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진실을 그래서 회색이라고 믿는 검사들이 많아요. 그런데 그 쿠데타 발언은 이제 뭐 그때는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욕과 야망들이 네.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. 그런 것들이 이제 음. 육사에 갔더라면 이제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. 그 5.16은 이제 김종필 등 중령급이 한다. 검찰로 치면 부장에 해당된다. 나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. 채널 A 사건에 이제 흐르고 있었죠. 그때 맞아요, 이제 그때요. 채널 A 사건이 이제 그 사실들이 이제 밀당 비슷하게 그 제보자가 증거를 제출할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제출되면 이제 4월 총선이 이제 바로 직전이니까 맞아요. 이렇게 되면 여전히 또 수사기관이 막 올라가고 또 그 당시 이제 지금 여당이 된 미래통합당이었나요? 그때 사람들이 되면 이제 검찰 개혁들이 또 좌절되고 이런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대권이 손에 들어오는 거죠. 이미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이제 그 뭐 보수 언론의 사주가 저 사람은 이제 총장 이상을 꿈꾼다고 예언돼 있잖아요. 네. 뭐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고 뭐 그 사주가 뭐죠? 대통령 이런 말도 물어볼 정도로 그죠? 네. 이 대권에 찾아가서 대한 물어보고.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죠. 그래서 그 이제 말을 캐치해서 쓰시고 네.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준비 상황들이 결국 쿠데타 네. 그 준비를 했고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또 지금 대통령을 하면서도 내란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됐으니까 네네. 그거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그 감사원장 하셨던 분의 이제 한국 현대사 뭐 이런 책들에 보면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다시 쿠데타를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 경험이라는 그런 기재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뭐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또 다시 이제 내란 음모로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전에 네. 내란 사건으로 이제 또 사형도 이렇게 예, 하게 되고 하죠. 그 당시에. 참 그래서 이 두 번의 그 쿠데타를 한 거죠.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고, 네.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못 견뎌 윤석열이 이제 못 견뎌 했던 것 같아요. 나를 반대하고 나한테 직언하고 옳은 소리하고 변호사님도 겪어 보셨겠지만은 그걸 못 견디고 그걸 한 번에 싹 쓸어버리고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검찰에서든 아니면 대통령이 돼서든 날 반대하고 뭐 박수 안 쳐주고. 악수 안 하고 박수 안 쳐줬다고 해가지고 뭐 계엄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윤석열이. 네, 그거를 뭐 지독한 이기주의, 자기만을 아는 뭐 이런 것이라고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캐릭터와 기질에 대해서 네. 이렇게 뭐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면 이건 검찰 조직과 네. 그리고 뭐 굳이 뭐 얘기를 그러니까 뭐 지식인들 뭐 어떤 뭐 서울법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국 사회의 어떤 총체적인 네. 이런 어떤 친일의 모순들 내지는 특권의 모습들 그리고 차별적인 모습들 이런 오만한 교만한 모습들이 이제 거기에 투영되고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근본적인 그 탐욕들이 끊임없이 확대해간 과정인 거죠. 검사일 때는 총장 되겠다. 네. 총장 되면 대통령 되겠다. 대통령 되면 영구 집권해야지. 이런 멈추지 않는 탐욕의 그 확장성을 또 볼 수가 있죠. 그 속에서 이제 국민들은 안중이 없죠. 그렇네요. 네. 듣고 보니까. 네.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좋게 말하면 그런 명예심들을 건전하고 이렇게 공동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그런 구조들을 짜고 여러 가지 교육과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